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융합 전공 장학금 설명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서 소자공정 융합 전공 책임을 맡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부단장을 맡고 있는 고정길입니다. 저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융합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학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생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세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재 양성 을 위해서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목표는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의 규모 그리고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과 관련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격차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능형 반도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에서 지능형 반도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인재의 전략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이제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호 학번 학생들부터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수학을 하고 있고요. 이 지능형 반도체 전공과 첨단융합공학부를 중심으로 IT융합공학 전공, 그리고 공과대학, 그리고 이과대학의 유관학과들이 함께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 구성 계획은 그냥 뭐 간략하게 보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실습 중심의 어떤 그런 반도체 교육 체계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이 학과들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BIT 팹이라든지 시스트라든지 교내에 있는 다양한 반도체 실험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과 함께 기관들과 함께 저희가 이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인재는 산업 현장 수요와 학문적 역량을 고려한 소자 공정, 그리고 회로 시스템 특성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반도체 주전공도 있고, 반도체 부전공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자 공정과 관련된 융합 전공, 그리고 회로 시스템과 관련된 융합 전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전공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공들 중에서 융합 전공 그리고 부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학생 여러분들은 이 융합 전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진형 반도체 융합 전공은 두 가지의 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소자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회로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소자 공정 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 소자공정 같은 경우는 첨단융합공학부 그리고 물리학과 경기전자공학부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소자 그리고 공정 관련된 수업을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는 융합 전공입니다. 즉 36학점을 별도로 자기 주전공과는 별도로 이수해야 되는 융합 전공이고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복수 전공이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가 복수 전공이라는 건 특정 학과에 이렇게 딱 얽매여서 있는 반면에 반도체 소자 그리고 그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과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일 학과가 아닌 어떤 학과의 연합체가 함께 붙어가지고 진행하는 융합 전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융합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의 모든 학생이고요. 첨단융합공학부의 지능형 반도체 전공 학생들은
이미 주전공으로 해당 내용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누구나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소자 공정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뭐 인문대학에도 있고 이과대학에도 있고 공과대학에도 당연히 있고요. 사회과학 쪽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연세대학교에 있는 모든 전공 계열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지금도 우리 그 융합 전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학교 특성상 신촌 캠퍼스, 국제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두 개의 캠퍼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신촌 캠퍼스 소속 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신촌 수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제 캠퍼스 소속 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국제 캠퍼스 수업을 중심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수 체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이 FAQ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소자 및 공정 특성화 이 융합 전공의 이수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수 기준을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화면이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이 안 보인다면은 제가 요거로 잠깐 넘겨서 예, 예, 요 화면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수 조건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보시면은 신촌에서 열리는 과목들,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는 과목들 이렇게 다양하게 개설이 돼 있으니까 내 지금 현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가지고 과목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나는 신촌에 있는데 오랜만에 1학년 때 추억을 위해서 국제 캠퍼스 가서 수업 좀 듣고 싶어 하면은 국제 캠퍼스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도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바운더리 없이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세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소자공정 트랙에 대해서 특성화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안에서 회로 시스템, 트랙이 또 있습니다. 이 회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첨단융합공학부, 물리학과 등 기타 참여학과에서 반도체 회로, 그리고 시스템 관련 수업을 36학점 이수해야 되는 융합 전공이고요. 이 융합 전공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요구사항 자체는 소자공정이나 회로 시스템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36학점을 이수하는 게 결국 이 융합전공으로 이수하는 조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의 모든 학과 학생들, 우리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전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엑셀 시트에 가시면은 그 밑에 탭이 있거든요. 그 탭에서 이제 그 회로 시스템 교과목들을 또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된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그리고 이 더 많은 인력의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선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은,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이 융합 전공, 즉 소자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 회로 시스템, 융합 전공을, 지원을 해서 선발된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첫 학기에는 300만 원의 장학금을 일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 총 만 세학기 동안, 그러니까 첫 학기는 그냥 일괄 지급,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세 학기를 이제 성적에 따라서 우리가 장학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학기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장학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위 3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400만 원, 30에서 60%인 학생들은 300만 원, 그리고 60% 초과하는 학생들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총 3학기 동안 지급이 되고 해당 장학금은 물론 매 학기 리밸류에이션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융합전공이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잠시 후에 제가 부전공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부전공 같은 경우는 이수 학점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적은 과목 수를 이수하는 방법인데, 이 이제 부전공 같은 경우는 첫 학기는 23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 동안 총 3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기 같은 경우는 학기당 상위 30% 이내인 경우는 300만 원, 30에서 60% 이내인 경우는 230만 원, 60%를 초과한 경우는 150만 원 수준의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전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구사항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융합전공이 36학점이 이수하는 게 아까 우리의 이수 조건이었잖아요. 이 부전공은 21학점 이수가 이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의 차이가 약간 있는 점,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대상은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장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4학기 동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 그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과는 별개로 따로 신청하는 장학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에 따라서 200만 원, 160만 원, 12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추가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실 부분은 그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융합전공과 부전공 학생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고요. 이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 부전공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고 융합 전공을 이수하는 아까 소자 공정 또는 회로 시스템의 융합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FAQ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6학년도 1학기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장학생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아직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융합전공은 이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래 링크, 여기 이제 요 링크를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보시면은 지난 학기의 공지문과 이 나와 있고,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계속해서 관련된 공지들이 올라올 텐데, 이건 이제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공지사항 게시판에 가시면은 주요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내용이고요. 우리 내년도, 즉 2026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신청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말 학기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연세 포탈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융합전공에 선발이 됐다고 장학금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서 지원한 장학금을 자동으로 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일괄 지급을 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일괄 지급은 융합전공 합격자 중에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참여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 지급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하나 예시가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융합전공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 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학금 지급의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면서도 살짝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융합 그 전공 장학생 신청서를 받게 되고요. 그 신청서를 심사해서 장학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융합 전공에 합격했으나 장학생으로는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장학생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합격을 해야 되고요. 물론이겠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했다라는 게 이제 이미 이제 필터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혹은 신촌 캠퍼스, 우리 서울 캠퍼스의 학생이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즉, 내가 어디서 일을 하면서 학생을 그러니까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은 안 될 것이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에 참여 중이지 않고 과거에도 참여한 이력이 없는 학생이어야 하고, 그리고 어, 다른 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이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생 선정이 된 이후에 그 해당 복수 전공을 취소해야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융합 전공을 하면서 저는 이거 복수 전공도 같이 하고 뭐 이거는 장학금 지급 조건에서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된 이후에 융합전공에서 이수해야 되는 36학점 중 26학점, 즉 70% 이상을 선발일 이후에 이수를 해야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 이미 반도체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과목들을 이미 거의 다 들어가지고 뭐 36학점 이상을 벌써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장학금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발일 이후에 26학점 이상을 추가로 또 듣지 않는 이상 과거에 어떤 과목들을 얼만큼 들었든 이게 인정이 안 된다라는 점 어,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융합전공의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첫 학기에는 아까 직전 슬라이드에 그 요건이 만족하는 한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400, 300, 200만 원이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최대 4학기 동안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분위에 대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4학기 동안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금액은 아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타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요런 질문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 장학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등록금성이 있고 생활비 지원성이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성 같은 경우는 등록금 총액보다 내가 이걸 받음으로써 이미 넘어간다 싶으면 그 총액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장학금을 수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성 장학금은 이것과는 별개죠. 생활비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 등록금 금액을 초과해서 장학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장학생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잘 다니고 다음 학기에 제가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장학을 받을 수 있는 학기가 3학기는 남아 있죠. 예, 융합전공의 경우. 근데 이 3학기를 돌아온 다음에 다시 3학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휴학을 하는 그 학기들까지 카운트가 돼서 3학기입니다. 즉, 이 장학금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휴학을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쭉 이어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6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은 무조건 장학금은 2027년 2학기면은 종료가 된다. 그 사이에 휴학을 하건 학교를 다니건 무조건 요 기간 안에만 어, 그 그 지급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4학기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융합전공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융합전공 승인 내역 자체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이수 조건만 만족을 하고 졸업하면은 융합 전공 자체는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융합 전공으로서의 이수는 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융합 전공을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 저 융합 전공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장학금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납하지 않으면 융합전공 취소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수강 철회 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강 학점을 확인하고 이후에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이 조건 중에 졸업 학기를 제외하고는 매 학기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을 포함해서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은 선발 시점 이후로 이 36학점 중 70%인 26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생활비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활동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요. 학기 종료 후에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 요때, 요 시점에서 저희가 최종 그 서류들을 확인을 하고,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방학 중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현재 타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재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장학생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하고 선발이 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발된 이후에 장학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복수 전공을 포기해야 합니다. 융합 전공을 내가 해서 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면은 장학금을 받기 전에 복수 전공을 취소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번 취소한 복수 전공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하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융합 전공 자체는 장학기랑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별개의 이슈이고요. 단지 이제 이 융합 전공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융합 전공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융합 전공을 그냥 이수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소자공정과 회로 시스템 장학생은 별도로 선발하나요? 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커리큘럼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엑셀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큘럼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의 특성화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선발 절차도 아예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촌 캠퍼스 학생인데 소자공정 커리큘럼 혹은 회로 시스템 커리큘럼을 신촌 과목으로만 이수할 수 있나요? 네,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 학생인데 마찬가지로 국제 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한가요? 네, 이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은 다음 학기에 1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나요?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 커리큘럼에 있는 과목을 9학점 그리고 본인 특성화 분야 내에서 9학점입니다. 포함해서 총 15학점은 이번 학기에 수강을 하고 있어야지만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의 장학생의 조건이 된다고 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회 기간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융합전공 신청 이전에 수강한 과목들도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일단은 선발일 이후에 70% 이상의 학점은 무조건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선발일 이전에 많은 과목들을 들었다 하더라도 선발일 이후에 2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오늘 요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 전공과 융합 전공 모두 36학점 이수를 요구하는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가 우리 학과의 수업을
우리 학과도 같이 전공하렴이라고 하는 게 복수 전공이고요.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슷한 전공을 가진, 그러니까 그 해당 전공의 전문성을 가진 학과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 특성화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융합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주전공으로 입학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T융합공학 전공이다,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다, 일반 학과로 입학이 가능한데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입학은 불가능하고 이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합형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이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 주전공의 전공 이수 학점은 낮춰지나요? 어, 이거는 학과 바이 학과입니다. 그 학과의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학과는 이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주전공의 이수 학점을 낮춰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융합전공에서 뭐 제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자 속해진 1전공 학과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전공 트랙과 진행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전공 트랙과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모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 기관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을 관할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이 반도체 전공 트랙을 이수 중인 학생들은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으로 장학생 선발은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장학금은 필요 없다. 이 융합 전공이 난 너무 재밌다. 라고 한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장학 지급에 있어서는 내가 현재 반도체 전공 트랙을 이수했거나 이수한 이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컨시더레이션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이수하면 무슨 학위를 받나요? 공학사가 지급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융합 전공의 FAQ를 이제 뒤로 하고 잠시 부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부전공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부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지능융합대학의 첨단융합공학부 지능형 반도체 전공 자체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거고요. 다른 부전공 프로그램들과 똑같이 21학점으로 융합전공의 36학점보다는 낮아서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제 부전공 대상은 결국에는 지능형 반도체 전공 역시를 제외한 연세대학교 모든 학과 학생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융합 전공보다는 조금 금액은 낮지만 마찬가지로 장학 대상이 되고요. 하지만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양식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공지는 되지 않았는데 요 링크에 가시면은 지난 학기 공지문이 있고 크게 대동소이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부전공생을 미리 선발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학생이 과목을 우선 이수한 다음에 졸업학기에 졸업학기에 저 이거 부전공으로 디클레어를 할게요 라고 하면은 이수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부전공을 수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화대학에서는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부전공생을 뽑는 게 아니고요. 부전공 장학생을 선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전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너희들이 수월하게 장학금을 어, 아, 그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장학생 자격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전공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 신촌 국제 캠퍼스 학생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일제 학생 그리고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그리고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이 가능한 학생 그러니까 내가 당장 다음 학기 휴학할 겁니다 라고 하고 이걸 지금 신청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 트럭에 참여하지 않고 과거에도 참여한 이력이 없는 학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발일 이후에 21학점 중 70%, 즉 15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만 장학생으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 및 기간 마찬가지로 그 최대 3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대 3학기 동안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인제 고 시점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첫 학기에는 230만 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그다음 학기부터는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시기는 역시 수강 철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수강 학점을 확인하고 지급이 되고요. 아까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융합전공 과목을 9학점 이상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부전공 같은 경우는 6학점 이상 매 학기 포함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0% 이상의 과목은 어, 선발일 이후에 내가 그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생활비성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부전공 가능한가요? 네.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타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융합 전공은 아까 장학생 선발이 안 됐었죠. 근데 부전공 같은 경우는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1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의 이수를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좀 바쁘겠죠, 대학생활이. 만족하고 졸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득이 해서 도저히 나 못해서 이거 부전공 못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역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촌 캠퍼스 학생인데 지능형 반도체 전공 부전공 과목 이수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융합전공이랑 조금 다릅니다. 융합전공은 다른 과들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기과에서 우리 첨단융합공학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과목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첨단융합공학부 안에 설치된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촌에서 그냥 신촌 과목들만 듣고는 이게 부전공은 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첨단융합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과목들을 대면 실시간 동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부전공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또 시험도 마찬가지로 송도 신촌 캠퍼스에 동시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런 체계들을 저희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촌 캠퍼스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은 모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송도학사에서 지내면서 이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과목을 만약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은 이수를 해야 하나요? 어떤 과목들은 요 이수 조건표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매 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이수 조건표에 있는 과목 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 총 학점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능형 반도체 전공 부전공과 타학고 부전공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연세대학교 부전공 시행처칙에 이렇게 써 있네요. 학생은 두 개 전공 이내로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장학, 이 반도체 관련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 연세대학교도 이 전체적인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그 공학적인 감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전공이라는 게 쉬운 전공은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전공이고 장래가 상당히 좋은 전공이긴 한데, 이걸 내가 그냥 룰루랄라 하고 들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더 장려하고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연세대학교에서도 융합전공,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아, 반도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이게 1전공은 아니지만, 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어. 이거에 대해서 학위도 나왔고, 나 이쪽에 대해서 어떤 산업체로 나가서 내 미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장학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이제 신청 기간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복수전공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간에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장학생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디클레어 하는 방식이죠.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좀 혜택을 보시면서 이 좀 장래가 유망한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와 우리 사업단의 교학 부단장이신 서지용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뭐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되고 채팅에다가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조민준 학생이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 4학년 학기 진흥 반제 부전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수 조건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중, 전전 본전공으로 이미 들은 과목들이 있는데, 부전공으로 남은 두 학기 동안 새로 21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선택 과목은 3분의 2 이상 들었고, 필수 과목은 모두 들었습니다. 본전과 부전공 복수 인정이 된다면 두 학기 동안 21학점 중 몇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교학부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이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어, 아, 잠깐만요. 다른 학생이 또 현재 질문, 지금 4학년 1학기를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남은 두 학기 동안 21학점을 모두 이수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중복으로 본전공과, 인정될 수 있는 학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전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융합 전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전공입니다, 부전공. 부전공을 고려하는데 어떻게 이미 들은 과목이 많을 수가 있죠? 부전공은 우리 첨단융합공학부 수업을 들었어야 돼.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전기전자공학부를 과목을 듣는다고 우리 부전공 과목을 들은 걸 수가 아, 그쵸, 없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예. 제가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전공에 관심이 있는데,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융합전공 과목은 전기전자공학부 과목들이 있거든요. 예. 부, 부전공 같은 경우는 첨단융합공학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공인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들은 과목들이 있을 테지만,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첨단융합공학부 과목을 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21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의를 해주신 게 맞다면은 어, 질문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약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전공을 하고 싶으면은 21학점을 첨단융합공학부 진행형 반도체 전공 그 이수요건 맞춰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전기전자 과목을 들은 거는 부전공 이수요건을 채우는 데는 써먹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부전공 그 과목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융합 전공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전공과 융합 전공 사이에는 최대 6학점까지 중복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공학과의 과목을 이미 들었는데 그 과목이 융합 전공 교과목하고 겹친다면은 최대 6학점까지는 중복 인정이 되고 나머지 30학점은 새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30학점 중에서도 미리 들은 게 있으면 인정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상은 장학생에 선발이 된 이후에 들어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70% 이상은 장학생 선발이 된 이후에 들어야 됩니다. 혹시 저기 질문이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답변을 좀 더 명확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지금 뭐 수업 때문에 켜놓기만 하고 못 들었는데 녹화 영상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부전공 이수 조건표는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부전공 이수 조건표가 오늘 슬라이드도 게시판에 다 공지할 거거든요. 그 슬라이드 상에 그 부전공 이수 요건표 링크가 들어 있어요. 네, 아까, 그래도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보여드리면요. 첨단융합공학부, 예, 첨단융합공학부 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게시판을 보시면 되고, 녹화 영상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첨단융합공학부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첨단융합공학부 그 게시판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체크해 보시면은 녹화 영상도 올라올 거고, 그리고 오늘 발표 슬라이드도 올라올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부전공 이수 조건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증형 반도체 융합 전공 이수 전공표는 소자 공정, 회로 시스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병준 학생 질문도 제가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네, 네,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공 선수 과목, 공학 물리학, 화학 등 여부가 융합 전공 신청 심사에 크게 작용하는지, 작용한다면 어떤 과목들을 주로 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는 세 분의 교수님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세요. 그리고 학생의 성적을 50%를 보고 나머지 50%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봐요. 그리고 이게 주관적으로 성적은 사실 객관적인 거지만 그 학생들이 작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세 분의 교수님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중요하게 보시는 교수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그걸 중요하게 평가하실 거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계시면은 이제 크게 중요하게 평가를 안 할 거고요. 이건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고 세 분의 교수님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총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최대한 많이 뽑고 싶죠. 예,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전원을 다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 성적이 어느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서류도 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낸 학생들이면은 아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은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의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하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과목이 저희 그 융합전공 이수요건표에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수요건표를 잘 보세요. 이수요건표를 잘 보시고 거기에 과목명이 유사한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수요건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과목명이 똑같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학점 번호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개론이라는 게 만약에 학점 번호가 이런 학점 번호도 있고 저 학과에서는 저런 학점 번호도 있고 그러면 반도체 개론을 들으면 다 인정되나요?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점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과목만 여기 이수 요건에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사 과목이라고 해서 이수 요건으로 만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융합 전공 학생에게 수강 신청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연세대학교의 모든 과목이 모든 학생한테 사실은 허용이 되죠. 대신에 아마 질문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주전공생하고 동일한 그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공자 보호가 되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융합 전공 학생이 임의의 학과에 전공자 보호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융합 전공에 참여하는 학과에는 전공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과목하고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과목을 들을 때는 전공자 보호가 되고요. 그런데 모든 물리학과 과목과 모든 첨단융합공학부 과목의 전공자 보호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융합전공 이수요건표에 들어있는 과목일 경우에는 전공자 보호를 해주고요. 전작과는 조금 달라요. 전작과는 전공자 보호가 안 되지도 않지만 주전공생하고 동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전공생이 먼저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융합전공생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융합전공이 아닌 일반 학생들은 우선순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학생하고 완전 주전공생하고 그 가운데 정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하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과목을 듣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전공자 보호는 안 되고 그냥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그 TO 한에서 이제 빨리 그 마일리지를 많이 배정하든지 해서 수강을 성공해서 이제 수강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질문도 제가 답을 할까요? 쭉 네, 이어서. 다음 질문은 결국엔 지금 신촌 공대 주전공 중인 2학년 학생인데 부전공을 고려하고 있고 신촌에서 부전공을 하고 싶은데 대면 실시간 동시 과목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첨단융합공학부는 계속해서 그 대면 실시간 수업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이 부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제공하고 있는 과목들도 있고 이게 뭐 어떤 과목인지는 현황은 몇 과목인지 혹시 그것도 저희 그 아까 부전공 이수요건표에 다 마킹이 되어 있고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10과목이 대면 실시간 동시 진행 교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신촌 학생들이 낮에 와서 시험 보기가 힘드니까 그 강의 시간 중에 시험을 볼 경우에는 신촌하고 송도에서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고요. 그게 아니고 저녁 시간에 시험을 보는 교과목일 경우에는 신촌에서 강의 끝나고 이제 국제 캠퍼스로 넘어와서 저녁 시간에 같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도 아닌 과목은 토요일에 시험 시간을 잡아서 토요일에 시험 보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시간 맞춰가지고 다른 수업 듣고 못 가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이 대면 실시간 동시 진행이 될 것이냐는 다음 학기 시간표가 확정이 되면은 이 이수요건표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을 해둬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되게 쉽게 어떤 과목이 대면 실시간 동시 진행이 되는지 이 이수요건표의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진행형 반도체 부전공을 이수하는 과목들은 3천에서 4천 단위의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점 번호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학점 번호를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4천 단위의 과목을 들으면 당연히 3, 4천 단위의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학점번호가 3, 4천 단위가 아니면은 당연히 분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학점번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하는 그 시점의 학점번호가 중요해요. 일부 과목은 그 3, 4천 단위가 바뀐 과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과목은 기존에는 IIT 2003이었어요. 2003이었는데 변경되고는 SCT 3004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CT 3004로 바뀐 거를 들으면 3천 단위가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IIT 2003을 만약에 들었다면은 그거는 3천 단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이 요건표에 대한 관련 질문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서지원 부단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은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고 요 동영상과 함께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는 sit.연세.ac.kr이거든요. SIT만 외우시면은 쉽게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선은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2월 말 22일부터 29일까지 해가지고 융합전공 선발을 포탈을 통해서 신청을 포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지원 부탁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질문 못했다 하는 게 떠오른다면은 저희 그 반도체 특성화 대학 ssu at 연세.ac.kr로 이메일을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공 설명회 참여할 예정이다. 이게 내일 지금 신촌에서도 저희 융합 전공 설명회가 아마 오프라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신촌 설명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거기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다시 바뀌었죠? 예,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설명회는 전작과에서 설명을 하실 거라서 아마도 회로 시스템 쪽을 조금 위주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같은 거고요. 같은 융합 전공 설명회를 하는데 조금 더 신촌 전작과에 중심을 두고 아마 설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리고 그 융합전공, 부전공 뭐 지원해도 선발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좀 걱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그 장학금 예산은 충분해서 가능하면 많이 선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면 될까? 물론 100%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 좀 해보고 싶으면은 좀 성의 있게 그냥 서류 제출하시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해주신 서지원 부단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진흥형 반도체 융합전공 장학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